오, 쉣. 오, 잡았어요. 예스. 안녕하세요, 어태고익입니다. 오늘은 M1 맥북 에어와 AMD 르노아르 프로세서를 탑재한 레노버 요가 슬림 7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맥과 윈도우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제품의 컨셉이나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모델들인데요. 먼저 두 제품의 스펙부터 비교해 보면 맥북 에어는 M1 프로세서와 16GB 램, 256GB SSD를 탑재했고요. 레노버 요가 슬림 7은 AMD 르노아르 4800U CPU와 16GB 램, 그리고 512GB SSD를 탑재한 버전입니다. 두 모델 모두 8코어 프로세서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애플의 5나노 프로세서와 AMD의 7나노 프로세서의 성능이 과연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테스트하는 모델들의 가격은 맥북 에어가 156만원, 레노버 요가 슬림 7이 128만원인데요. 맥북 에어를 슬림 7과 같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했을 경우 55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가격대로 보면 맥북 에어는 확실히 프리미엄급, 슬림 7은 중급형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두 제품이 과연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제품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맥북 에어는 16:10, 슬림 7은 16:9 스크린을 사용하다 보니까 맥북 에어가 세로가 좀 길고 슬림 7은 가로가 약간 더 깁니다. 저희가 직접 측정한 무게는 맥북 에어가 약 1.3kg, 슬림 7이 약 1.4kg인데요. 여기에 충전기까지 더하게 되면 30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품 재질은 두 제품 모두 알루미늄인데요. 맥북 에어야 뭐 만듦새나 마감 퀄리티가 정말 숨막힐 정도로 훌륭하고요. 슬림 7은 사실 보급형에 더 가깝다 보니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가격대에 비해서 메탈 질감도 훌륭하고 굉장히 단단한 만듦새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맥북 에어에 비해서 마감 퀄리티는 약간 아쉬운 편인데요. 힌지 부분에 조그맣게 찍힌 부분도 있었고 스크린과 본체 라인에 살짝 유격이 있는 점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키감은 두 모델 모두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요. 맥북 에어보다는 슬림 7이 살짝 더 깊이가 있는 편이고 타이핑 소음 역시 슬림 7이 약간 더 적은 편이었습니다. 터치패드는 개인적으로는 맥북 에어가 훨씬 편했는데요. 맥 OS와 함께 다양한 제스처도 활용할 수 있고 표면 코팅도 매끄러운 반면에 슬림 7은 일단 크기가 좀 작고 클릭 질감이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터치패드 차이는 워낙 주관적인 부분이라 제가 오랫동안 맥북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더 익숙해서 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슬림 7도 일상 사용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맥북 에어는 13.3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고 슬림 7은 베젤이 더 얇다 보니까 14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레티나가 확실히 DPI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래픽이나 글씨가 훨씬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색공간을 비교해보면 슬림 7은 sRGB를 100% 지원하고 맥북 에어는 그보다 더 넓은 DCI P3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때는 두 모델 모두 정말 뛰어난 색감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이런 울트라북에서는 사실 좋은 색감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사진이나 영상 편집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색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만 슬림 7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모든 영상에서 물 빠진 색감을 보여줬는데요. 별도의 AMD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비디오 프로파일 설정을 생생한으로 선택해야 제대로 된 색상으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많은 콘텐츠들이 16:9나 21:9의 화상비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슬림 7은 16:9, 맥북 에어는 16:10의 화상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맥북 에어에서는 위아래 어쩔 수 없이 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림 7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질 만큼 더 큰 화면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많이 감상하신다면 꼭 고려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맥북 에어의 16:10 화상비가 불리하기만 한 건 절대로 아닌데요. 세로 쪽이 더 길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 할 때 타임라인을 좀 더 여유 있게 보거나 세로가 긴 문서 작업을 할 때 더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맥북 에어가 400니트, 슬림 7이 300니트 사양인데요. 맥북 에어에서 최대 밝기를 한 칸 정도 내리면 딱 슬림 7 정도의 밝기입니다. 스피커는 두 모델 모두 울트라북 치고는 괜찮은 음색을 들려줬는데요. 맥북 에어는 일단 최대 음량이 더 크고 다이나믹의 범위가 넓으면서 잔향 같은 디테일한 표현 능력이 좋았고요. 슬림 7은 최대 음량이 약간 더 작고 다소 좀 압축된 듯한 다이나믹이 좀 아쉬웠지만 역설적으로 좀 더 듣기 편하면서 약간 더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두 모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역시 확장성인데요. 맥북 에어는 썬더볼트 3 포트 2개가 전부고 슬림 7은 2개의 USB-C 타입, HDMI, 2개의 USB-A 타입, 거기에 마이크로 SD 리더까지 달려있는 데다가 저장 공간 확장을 위한 M.2 슬롯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슬림 7이 우수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두 모델 모두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유튜브 HD 영상을 전체 화면에서 같은 밝기로 6시간 재생하고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을 확인했을 때 맥북 에어는 51%, 슬림 7은 61%로 슬림 7이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두 모델의 성능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긱벤치 5에서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맥북 에어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M1 프로세서가 워낙 충격적인 성능을 보여줘서 그렇지 슬림 7에 장착된 AMD 루노아르 4806 프로세서도 인텔 i9 8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한 맥북 프로 16인치 고급형을 뛰어넘는 대단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M1과 4806 모두 저전력 프로세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굉장한 점수인데요. 확실히 애플과 AMD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소비자용 프로세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슬림 7 같은 경우 배터리로 구동할 때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배터리 모드를 최대 성능, 레노버 전원 설정 역시 극한 성능으로 설정해도 전원을 연결했을 때만큼 충분한 점수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슬림 7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상당히 많은 윈도우 랩탑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그런 면에서 전원 없이 배터리로 꾸준히 같은 성능을 유지하는 맥북 에어가 더욱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반면 CPU를 이용한 3D 렌더링을 10분 동안 진행하는 시네벤치 R23에서는 AMD 루나아르가 M1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좀 의아하게도 이번에는 파워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소폭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다른 게임이나 영상 편집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도 맥북 에어는 배터리로 구동하면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 슬림 7은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소니 GV온으로 촬영한 간단한 4K 브이로그를 편집해봤는데요. 두 모델 모두 고품질 재생을 끄고 2분의 1 해상도로 재생하면 기본적인 컷 편집이나 타이틀, 그리고 색감 보정이랑 간단한 룩 적용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을 4K로 기록하는 정도로는 두 모델 모두 무난한 성능인데요. 다만 전체적인 타임라인 퍼포먼스에서 M1이 로제타로 구동되면서도 오히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프로젝트 렌더링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작업한 4K 브이로그 프로젝트를 H64로 렌더링했을 때 에어가 확실히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슬림 7을 배터리로 구동했을 때는 약간 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하드웨어 인코더를 사용하면서 렌더링할 때 맥북 에어는 GPU를 100% 활용하는 반면에 슬림 7에서는 GPU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14.2부터는 AMD 루나르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아직 성능이 최적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맥북 에어에서도 아직 로제타로 구동 중이기 때문에 두 모델 모두 최적화가 마무리되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4K 60fps 영상에 간단한 로우 에디팅과 럿 2개를 더했을 때 맥북 에어가 훨씬 더 우수한 플레이백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맥북 에어에서는 메탈 엔진으로, AMD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슬림 7에서는 오픈CL로 구동되고 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가 워낙 엔비디아의 쿠다 가속과 맥 기반 메탈 엔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CL로 구동되는 슬림 7은 이번에도 프로세서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렌더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꽤 많은 럿과 이펙트가 적용된 5분짜리 4K 브이로그를 H64로 렌더링할 때도 맥북 에어가 훨씬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슬림 7은 영상 편집에서 사용하기엔 좀 아쉬워지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편집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충분히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최적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만 게임에서는 슬림 7이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오버워치 같은 경우 FHD의 그래픽 높은 옵션을 사용하면서도 격전 상황에서 평균 50fps 이상을 유지하는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해도 거의 차이 없이 꾸준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프로세서 내장형 GPU로 이 정도의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는 국민업 정도면 플레이는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롤은 FHD 매우 높음에서 평균 80fps 이상으로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일단 윈도우에 비해 구동할 수 있는 타이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롤을 테스트해봤는데요. 2048에 1280에서 매우 높은 옵션을 선택했을 때 프레임도 무난하고 충분한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맥북 에어의 장점은 역시 기존 iOS에서 플레이하던 게임들을 랩탑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직 모든 타이틀이 플레이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모바일로 가볍게 게임을 즐기시면서 간간히 랩탑으로도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으시다면 맥북 에어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한 일상에서의 사진 편집 성능도 측정해봤는데요. 먼저 2400만 화소의 로우 이미지 30장을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속도를 측정했을 때 슬림7이 약간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줬고요. 로우 이미지에 기본적인 색 보정과 다양한 이펙트를 더하는 액션 스크립트 실행 속도에서는 맥북 에어가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슬림7을 배터리로 구동했을 때는 포토샵 성능이 상당히 많이 저하됐는데요. 외부에서 전원 없이 포토샵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맥북 에어와 레노버 요가 슬림 7 랩탑을 비교해봤는데요. 두 모델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훌륭하지만 어느 정도 장단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맥북 에어는 특히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 디스플레이 해상도, 그리고 영상 편집에서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슬림 7은 주변 기기 연결성과 영상을 감상할 때의 디스플레이 크기, 그리고 게임에서 정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랩탑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 CES에서 AMD 5000번대 모바일 CPU가 발표됐는데요. 올 1, 2분기에 5000번대 랩탑들이 시장에 풀리고 애플에서도 예상대로 M1X가 출시되면 또 어떤 성능 차이를 보여주게 될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는 흥미진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M1 맥미니를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휴대용 데스크탑 PC와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영상 편집에서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미리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